오늘은 영재 공부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 책에도 언급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상당히 의외로 굉장히 자주 거론되는 혹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많이 거론되는 문제인데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동 심리학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80~90%의 원인은 대부분 부모의 어떤 잘못한 것에 대한 추궁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가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럴듯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다. 이런 이제 걱정을 하고 상당히 이제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거짓말은요,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거든요. 일상적인 것이고, 또 누구든지 그 정도의 차이 혹은 형태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하루에도 여러 번 거짓말은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언제나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다는 것은 이제 비정상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이가 정직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일단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긴장관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말하자면 추궁을 당하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부모가 질책하고 추궁하는 것을 당하는 것이 가장 괴롭거든요. 그게 심리적으로 압박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집요하게 신문하듯이 그리고 진실을 말해라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런 압박이라는 것들이 거꾸로 역설적으로 아이를 거짓말을 하는 쪽으로 자꾸 몰아붙이는 그런 드라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작되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점점 더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위주의 얘기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잘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당한 피해나 자기의 억울한 점, 자기가 느낄 때 부당하다는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판사나 검사가 돼서는 안 되고 변호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일단은 수용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데? 혹은 분명히 내가 하는 것과 다른데? 라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대놓고 들이대고 추궁하는 그런 접근법은 사실은 제가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들어두고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본인이 그거는 사실 정확하지 않은 얘기고요,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제가 잘못 얘기한 거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추궁하는 것들이 거짓말을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하고, 그리고 한번 그런 것이 되면 아이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그 잠재력을 자꾸 자극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하게 되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결국은 아이를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모가 도덕군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고 또 아이를 어떤 부분은 감싸고 아이가 잘못하고 있거나 약간 정직하지 않은 부분을 눈 감아주고 못 본 척 해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제가 감사원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감사원 직원을 선발할 때 상당히 이제 시식 면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상당히 해박하고 업무를 잘 파악하고 숫자에 밝고 이런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은 많이 있죠. 왜냐면 소위 5급 행정고시를 패스할 정도의 인력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선발된 아주 쉽지 않은 과정을 통과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능력은 충분하다고 봐야 되고요. 감사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국가 예산이 가는 모든 곳을 이제 다니면서 온갖 이제 비리 이런 것들을 밝혀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직성, 고도의 청렴성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품성이랄지 도덕적 관념이랄지 도덕적 기준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남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 질문을 그런 걸 하는 거죠. 자네는 살아가는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은 뻔해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접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가 감사원의 직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도덕 기준을 통과해야만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아주 통상적인 대답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당황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가 그 중에 일부의 친구는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제가요, 지금 꽤 장시간 동안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직원이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은 뽑지 않는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 얘기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와 같이 거짓말이라는 것도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마치 짐짓 모르는 척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논점을 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런 얘기는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힘의 열 위에 있어서 내가 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추궁을 당할 때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상당히 심리적인 갈등 관계에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일본 말 중에 이제 빠가라는 말이 있어요. 그걸 한자로 풀었으면 마록입니다. 마록. 이거는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고사성어와 관련된 것이죠. 조조가 신하에게 말을 보고 사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신하가 예 맞습니다. 반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보라는 뜻으로 쓰는 빠가는 너는 말과 사슴도 구분하지 못하니 그런 뜻으로 쓰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사성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 위세를 가진 힘이 있는 사람이 된 말 혹은 나한테 거짓말을 강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세에 늘려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통해서 권력자들은 자기의 위세나 자기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무조건적인 충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힘과 위세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겠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대단히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너 힘이 나한테 약하니까 넌 무조건 거짓말이라도 하라면 해야 돼 라는 것들을 확인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들은 많이 위축되어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나의 도덕적 잣대로 얘는 정직하지 못하는 거구나, 정직성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해서 화를 내고 혹은 몰아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아이의 품성과 인격을 축시키고 왜곡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